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영상 디렉터와 윤리 강사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6.05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38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능, 문장력, 학습 지속정입니다. 희망대학은 중앙대 안성캠퍼스 문예창작 전공 실기 전형,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철학과 논술 전형, 건국대 철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상 디렉터와 윤리 철학과 지원하고 싶은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 졸업생인 만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수시 전략은 잘 짜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코엑스에서 설명회하고 1대1 상담 다녀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TBS에서 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네, 지원 전략을 짜려고,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오늘 상담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TBS 상담이 졸업생들에겐 특히나 정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이 앞서서 우리 학생의 이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인데다가 수능 성적이 지난해보다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좀 기대되는 학생이다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시 전형 유형 가운데서는 교과나 종합형보다는 논술형과 적성고사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1차적으로 최대 관건인데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우리 학생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이 좀 조조하기 때문에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또 재수생 비교내신 있는 대학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지만 또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좀 변별력 있게 반영하고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학생이 또 선호하는 대학 중에 이제 중앙대, 그 안성 캠퍼스에 실기 전형이 있는데 이 글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글쓰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논술하고 같이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우리 학생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논술 전형 5장, 실기형 1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논술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라고 하셨고요. 실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고교의 특성을 감안하지만 또 많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조금 좋은 편이고, 그래서, 논술로만 6논술을 갈 수도 있는데, 학생이 또 1지망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기형이죠. 그래서 5장은 논술로, 1장은 실기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학생처럼 논술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서 지원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대학들이 뭐 전국 대학 수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학별로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논술고사를 통해서 그 유형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앞서도 이제 하기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대학별로 이제 논술고사일이 다 이렇게 며칠이 없다 보니까 그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날짜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일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과 또 없는 대학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또 기본적인 제한을 거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본인의 어떤 위치와 파악해서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6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시면요. 국어가 4등급, 그다음에 수학 나영이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는 3등급이고요. 윤리사상에서 2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이제 모의 수능은 3.38등급으로 분석이 됩니다. 졸업생이라 전년도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6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5등급으로 저조했었는데 상등급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과 윤리, 윤리사상 모두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년도보다 이제 전년도 수능보다는 지금 모의고사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모의고사 점수를 볼 때 수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1차적으로 교과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라는 것으로 본인에게 좀 긍정의 힘을 좀 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수학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도 이제 공감하시겠는데 재학생들보다는 이제 졸업생들이 수능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심리적인 여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은 기간에 우리 친구가 탐구하고 영어 영역에서 조금 비약적인 좀 수능 성적 향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역을 고르다 잘해가지고 우리 정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하는 대학을 정시로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시에서 최장력을 요구하는 대학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세 개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두 개 영역의 어떤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대학에다가 1차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목표 점수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요. 특히 올해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수능에서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2등급 90점 이상을 좀 목표 점수로 저는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수년째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목 모두 다 45점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그 이상을 틀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구체적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국어가 5.71, 영어가 5.67, 그다음에 사회가 6.04 등급이죠. 수학이 좀 안 좋습니다. 6.75 등급이고요. 내신의 주요 4개 교과 평균은 6.05 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주요 과목 성적 추이 좀 보면 국어는 뭐 5에서 7 다시 6등급에서 5.5등급으로 약간 하락하는 또 뭐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다가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했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비는 자율 활동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과가 뭐 이렇게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비교과를 활용해야 되는 전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참고 삼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분석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진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로 희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계성이 좀 보이고요. 또 UCC 제작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연계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총 3회로 수상 경력은 우수성이라든지 전공 관련된 능력을 평가받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아리는 이제 자율 동아리 참여하면서 또 2, 3학년 때 독서 토론반 활동도 유지한 건 우수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동아리 내에서 본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나 어떤 주도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좀 아쉬움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봉사활동, 독서활동도
조금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개인 봉사활동 연계성이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봉사활동에서 우수성을 어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이제 중요한 게 독서활동이었는데 독후 기록은 좀 좋은데 독서량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개인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활동은 이미 끝난 거지만 상당한 보완이 필요했던, 여기서 이제 학급 자율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세는 좋은데 특정한 강점은 없었다. 역시 우리 친구가 전반적으로 강점보다는 좀 약점이 뚜렷했기 때문에 교과나 비교과 모두 경쟁력이 좀 부족하고, 따라서 종합형, 교과형 여기 지원보다는 다른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기선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일단 세 개 대학을 먼저 볼 텐데요. 1지망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문해창작 전공을 실기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철학과입니다.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 역시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철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가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2지망에 해당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철학과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1지망인 중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철학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수시에서는 뭐 교과나 또는 대학별고사 능력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 지원자들의 경쟁 흐름에 따른 어떤 치열한 경쟁 요령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1지망과 3지망 대학의 이업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2지망 대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한국외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외고대학교 지금 철학과인데요. 4명 선발 예정입니다. 2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 15학년도에 38.8대 1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9.1대 1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고하실 건 이건 이제 수능 이후의 논술을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30이고요. 논술이 70%입니다. 논술 고사 일정이 여기 올해 기준으로 11월 26일 토요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의 평가 방법은 2시간 동안 쓰는데 요약형과 어떤 비교형 그리고 평가 분석형으로 통합 교과형 논술 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이면 만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국수형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탐구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대학은 탐구의 2과목 평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 학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우리 학생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인원이 적고 그리고 경쟁률이 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은 도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철학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김원 선생님께 여쭐게요. 최근에 이제 수능 지원자들을 보면요. 재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인구가 줄었는데, 수능을 보겠다는 숫자는 유지되는 거고, 결국 재수생, 졸업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졸업생들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이제 졸업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시나 정시나 이렇게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크게 뭐 유불리가 이렇게 있거나 없는 건 없는데, 실제는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좀 주의할 점은 본인이 재학생 때 수시 지원을 했던 자격 조건이 많이 좀 변동된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재학생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갔지만 졸업생이 된 후에는 3학년 2학기 전체 6개 학기가 다 들어간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졸업생인 신분이지만 재학생으로 한정시키는 또 수시 전형이 있다 보니까 재학생 때는 지원했지만 졸업생 때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점. 이런 몇 가지 전형만 빼고는 대부분 유불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에 맞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점수에 맞게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1년은 더 공부한 학생이다 보니까 상향 지원으로 전부 다 지원하기보다는 소신과 안정 지원을 좀 많이 섞어서 지원하는 그런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하기정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추천 전형을 추가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 한숨이 좀 제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으실 텐데 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2개 등급합이 6이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9월 모의 수능을 봤는데 2개 등급합 4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로 네. 도전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 대학을 화면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국대학교 학생이 삼지망으로 생각했던 대학인데 역시 KU 논술사 전형인데 철학과 5명을 선발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작년 같은 경우에 83.14들이었고요. 그 전에 59.25들이었는데 이 대학이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네.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이제 교과 20, 비교과 20에 40%를 반영하고 있고 논술이 60인데 수능 전 10월 2일 날 논술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지만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문제가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자수가 좀 다르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도표 자료 포함해서 인문사회 문학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지문 제시형 논술이다라는 거. 여기도 우리 친구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도전 가능성은 상향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릴 대학이 졸업생이다 보니까 작년하고 좀 달라야 돼요.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인문과학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논술 전형인데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2015학년도 경쟁률이 13.24들이고 작년 경쟁률이 12.24들이었는데 논술보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되고요. 네.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진다는 거 염두하셔야 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가 30%고 논술이 70입니다. 논술 고사율이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금요일 날 있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최장력 기준을 보시면 수능 1개 영역에서 2등급을 하시거나 또는 2개 등급합이 6이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국수형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된다면 탐구는 2과목 평균이 아니고 한 과목만 좋아도 되니까 또 주력 과목을 정해서 공부하는 선택 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평가 방법을 보시면 역시 2시간 언어논술 세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복수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세트를 통해서 3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논술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사전에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 대학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써두셨다가 어떤 수능 결과를 가채점을 보시고 충분히 연세대 원주를 뛰어넘을 만한 점수가 된다 그러면 아니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우리 이런 전형을 적정 또는 보홈지음이라고 하는데 네. 졸업생 입장에서는 이 전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뭐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달리게 좀 독특하게 중앙대학교 그 문예창작학과 또 문예창작과 그러면 또 중앙대 문창과 유명한데요. 유명하죠. 여기 희망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가요? 예, 어머니는 뭐 찬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학생이 희망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모집 인원은 1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2년간의 경쟁률 보시면 15학년대 15.5대1,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9.38로 조금 떨어졌죠. 전형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를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7배수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니까 70명이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2단계 내려가면 1단계 교과 성적이 20%에다가 이제 실기 능력이 80%인데 문제는 이제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2단계 실기평가에서는 두 문항을 쓰게 되는데 문학적인 어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되는 문학적 글쓰기 한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소양 능력을 평가하는 비편적인 어떤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게 한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고지 2000자 내로 무려 180분 동안 네. 이걸 써야 되는데 아마 학생이 이제 글쓰기의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준비가 가능하다라면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또 있습니다.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거나 3등급, 뭐 극단적으로는 1등급이거나 4등급인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 아니고 한 과목만 잘해도 된다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전년도의 합격자의 그 내신 1단계 선을 또 우리가 유출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평균 교과 성적이 3.34등급이었고요. 어떤 최종 합격자의 평균 교과 성적이 4.86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6등급대 초반이기 때문에 7배수의 물론 이제 예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뭐 사례들을 우리가 쭉 검토해 보니까 6등급대에서도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우리 친구가 1단계를 통과하는 것에 조금 요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수시 6장 가운데 이걸 내가 온어비 대학으로 어떤 그 생각하는 대학이니까 쓰겠다. 이러면 이제 도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마지막 6번째 대학은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일지망이었던 우리 학생 일지망이었던 중앙대 문해창작전공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희가 연세대 추천해 주신 대학을 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인하대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대에 대해서는 잠시 여쭤봐도 되는지. 네. 하기 선생님께서. 어머니 인하대도 논술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인하대도 역시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모의 수능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2개 합 4를 요구하는 대학은 아니니까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있는데 인하대가 이제 경쟁률을 놓고 우리가 좀 몇 년간 분석을 해보면 네.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또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교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불리함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 하실 수는 있지만 인하대 논술 날짜에 겹치는 대학이 없다면 한 장 정도를 같이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그 기초조사를 썼을 때 적성도 생각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적성을 시행하는 대학이 또 수능 전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적성, 논술, 실기 이게 혼합해서 같이 준비한다라는 게 상당히 또 기회비용을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적성을 수능 이후에 보는 뭐 홍익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면 인하대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인하대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인하대 논술의 그 두 번째 문항은 통계 이제 도표를 활용하는 문항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경제 개념이나 좀 수리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하대를 지원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점수 배점이 상당히 높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좌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리 대학별 논술을 볼 때는 그 대학의 유형들을 미리 좀 잘 살피시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머님께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팀같이 글쎄요. 이렇게 네, 저희 아이와 한 팀입니다. 네,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서 참 네. 보기가 좋았어요.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저희가 이제 적성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수능 전과 수능 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수능 후는 홍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배제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수능 전에 적성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머니께 생각을 하시면 수능 전에 또 건국대 논술까지 가게 되니까 네. 이게 이중 어떤 준비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적성을 대학을 생각하시면 홍익대하고 고려대 세종은 수능 이후니까 거기다 네. 써놓으셨다가 또 두 대학이 최장력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 단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들하고 그 대학별 고사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좀 유념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3 학생과 졸업생 어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각자의 이제 목표를 두고 한 남은 87일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할 이때인데요. 네. 정말 오늘 그 상담하는 내용 동안에 그 간절함이 좀 느껴져서 저희도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건국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